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이 59회는 조금 쉬웠던 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보셨다시피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 기구를 찾는 거예요. 자, 중종대 삼포해랑을 계기로 설치됐고요. 중종대 임시회의 기구로 설치된 거죠.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화됐고, 양난, 그러니까 이제 외란, 임진외란하고 두 차례 호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최고 기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료. 중에 궁극기물을 모두 관장한다. 모두 관장한다.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하고 겸직되는 거네요. 제조는 정원이 재현이 없고 임금의 보고에서 임명하고요. 이호 예병 형조 판서 양국 대장 대제학 겸직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겸직한대요. 그럼 지금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섞여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로서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최고 권력 기구화가 되죠. 자, 1번. 업무 일진 내각 인력을 작성했다. 내각 인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규장각 일기인데 이것이 이제 정주에서 고종 때 편찬된 규장각 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원부 4간원과 함께 3사로 홍문관이 빠졌네. 홍문관 아니죠. 자, 소속관원을 은대 학사라고 칭하였다. 와, 이건 어렵다. 은대 학사 어디냐라는 거죠. 승정원을 은대라고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이것이 비변사 아닙니까? 그렇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왕권강화책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렸다. 왕이 판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했던 의금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변사에 대한 것은 4번에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고에도 밝았다. 발해고를 지어서 유득공의 발해고지요. 인물과 군연, 왕실계보, 연역 등을 상세하게 잘 모아놨다라는 거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유득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다. 언제요? 정조 때. 그렇죠? 유득공이 정조 때 이렇게 검서관으로 활동했다. 1번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정조 공부할 때 꼭 나와주잖아요. 자,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는 누구예요? 강화학파, 강화도에서 정제도죠. 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실학자 누구예요? 홍대용.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던 금석학 연구 김정희.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 이재마의 동의수세 보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득공과 관련된 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죠.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일 우리주가 발표한 사건 무엇이냐? 19세기 초 세도 정치 하에 있었고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 그렇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정주성에서 진압되었다.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죠. 자, 1번 홍경래 우군 측 등이 주도하였다. 1번이 정답. 그렇죠? 2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이모군란 또 갑신정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물포조약이 체결돼서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조약이 체결돼서 일본군이 우리 국내에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보국 안민, 제폭구민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 것은 임술련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진주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요런 거 이제 설명. 야, 이건 좀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렇죠? 3점짜리네요. 역시나.
자, 가 나라 안에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서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이때 원종 애노, 원종과 애노의 난이구나. 신라 때.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하였는데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위와 효심의 난이네요. 무신집권기 때 김삼위 효심의 난. 임술년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서 진주 읍내에서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 임술농민봉기죠. 자, 군수 어디요? 고부군수 조병갑 있죠. 담화기 심해에서 국민들이 그 주구에 시달렸고 조병갑이 만석보를 이렇게 하니까 열받았다라는 거죠. 전봉준이 1,0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이렇게 봉기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설명 찾아보자. 자, 기억번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계기는 임술농민봉기인데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무신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 김삼위 효심의 난. 맞네요. 그렇죠?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제 을사사화. 그렇죠? 을사사화와 관련된 이때니까 명종 때예요. 그런데 지금 임술농민봉기 틀렸다.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3점짜리인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서두가 자료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쉬워요. 보기 자료가 쉽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공식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4번. 자, 30번 문제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이것은 알면 쉽고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문제죠. 자,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가 프랑스 얘기가 나왔네. 청해, 청나라가 있고요. 청해에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조선의 많은 신자가 채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독에게 요청해서 며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 죽였고요. 신도들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키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지금 여기에 있을 때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1866년 병인박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병인박해 그리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왔다, 침공했다, 침략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병인 양요가 되는 거죠. 1866년 상황이에요. 1866년에 있었던 일 가번에 있네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자, 31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2층이 조일 수호 조규라고 써 있네요. 1876년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일본 사람들 그렇죠? 신원 뭐 이렇게 있고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국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할수록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강화도 조약이죠. 자, 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05년에 을사늑약. 그렇죠? 자,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조푸수호 통상조약. 그렇죠? 조푸 통상조약을 얘기하고 있고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등을 명시하였다. 이것도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채물포조약이잖아요. 채물포조약. 부산 외 인천 원산의 개항장이 그 항구를 열어라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5번이 정답. 자, 32번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17일에 홍참판이 우정총국 개국연회를 열었다. 그동안에 화재가 발생했고 참판을 양해를 구한 뒤에 난리가 났었다. 부를 거야죠. 그렇죠? 바깥엔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후이기 일본 군사들이 있어요. 그는 그들 지나쳤는데 난리가 났었다. 공격받았고 자상, 뭐 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 공격을 받았다. 뭐예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죠.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1884년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1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만든 게 아니고 폐지되었다. 이모군란 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직후에 폐지됩니다. 이전 상황이고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1차 수신사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 직후에 1차 수신사 김기수. 이전 상황이죠. 이양로와 기전진이 적화주전론 얘들 막 그 양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배척해야 된다. 그렇죠?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병인 양요 직후니까 1860년대 뭐 이렇게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왕비가 피신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모군란 때. 그렇죠?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정강이 발표되었다.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개화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갑신정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김웅집과 방기용, 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는데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보개혁인데 몇 차예요? 김웅집이니까 가보개혁은 우리가 파악했는데 박영효가 등장을 했으니까 2차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2차 가보개혁. 자, 1번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 자,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무기제조 창고 근대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선사가 귀국한 직후. 자,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이것은 가보개혁인데 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나올 때는 1차, 2차 가보개혁인데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을 따로 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어렵게 낸 겁니다. 그렇죠? 자, 태양력을 이렇게 하면 양력 사용했다라는 거죠. 을미개혁이에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2차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보개혁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통으로 기억했다라고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다. 2차 가보개혁.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냐 2차냐를 구분하는 문제. 와, 쉽게 나오다가 어렵게 이렇게 한 번씩 꼬아냈다.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저는 지금 전남 보성에 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오기호 등과 함께, 그러니까 오기호 선생은 아니에요. 나종교를 창시하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는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데 이것은 그의 호를 딴 홍암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홍암, 대종교, 홍암 나철입니다. 나철 오기호. 그래서 나철 선생을 얘기하고 있다. 1번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했고 오적 암살단도 조직했죠. 그래서 나철 오기호 자신회 맞습니다. 1번 정답.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죠. 그래서 이재명 의사인데 당시 이재명이 명동성당에서 그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있는데 거기서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이완용을 기다렸다가 이재명 의사가 의거를 했는데 아쉽게 이완용은 살지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라고 안중근 의사죠.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 구니노미야를 저격했다. 조명아 의사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폭탄을 투척했다라는 의열단의 나석주 의사.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 임병찬 1912년 독립의군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 이건 이제 1919년 그렇죠? 한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생들이 뭉쳐서 그 2월 8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그래서 조선 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든 건데 어떻게 25년 이후 12년인데 안 된다라는 거죠.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민회지요. 신민회.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고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반환 요구서를 작성했고 또 제출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죠. 누가? 임병찬의 독립의군부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에요. 결과가 아니고 배경이구나. 자, 경신년 10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을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가 학살했다. 경신년에 학살을 했구나. 자,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고 이른바 경신참변이라고 했죠. 간도참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가족들 두고 단신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거죠. 1920년부터 21년 약 1년 동안 간도 지역을 학살했던 일본의 만행이죠. 간도참변이에요. 자, 배경. 왜 이런 간도참변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직전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봉오동 천산리 대첩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서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투가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이건 조선 의용대의 활동이죠. 그래서 1941년 상황이에요.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중연합작전, 중국 의연군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1932년에 있었고 대한독립군이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라는 거예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던 한중연합작전이죠. 그래서 1933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했다. 이것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중에 하나죠. 1920년대 중반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3년에 만들고 25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3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3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별빛 석조전 야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그럼 지금 뭐예요? 대한제국이죠. 구국강병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던 이 시기. 대한제국 시기예요. 광무개혁을 얘기하고 있죠. 황군의 정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했던 석조전에 초도한다라는 거죠. 얘기는 끝났어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로 딱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대한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이거는 이 대한제국이 있기 전에 조선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영선사.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유경공원도 우리 근대적 관립학교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검은도를 불법 정리하고 있는 영국 해군 역시 이것도 조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도 사건이죠. 러시아가 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검은도를 해밀턴 항이라고 지들이 명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자,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으니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4번이죠. 이 2점이요. 원래는 1점 줘야 돼. 이런 문제는. 그렇죠? 자, 보훈집회에서 교조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교조신원 운동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있기 바로 1년 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93년 보훈집회, 종교 집회에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던 그런 집회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과 관련 있는 거는 지게 발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 보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렇죠? 지도, 보호, 감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대요. 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일본이 이 조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러일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전쟁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어떠한 것도 해도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권을 다 승인하겠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츠머스 강화 조약 바로 이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을사늑약이죠. 그렇죠? 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이것은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때.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 파촌 훨씬 이전 상황이고,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민일 진보를 창간한 것은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인데 창간했으니까 1904년 이전 상황이에요.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육조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잖아요. 훨씬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을사의병이죠. 자, 여기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요. 이렇게 해서 체결이 아니지 통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 저항을 하는데 이 을사의병이 요 다음에 나오니까 이후의 상황이니까 이 이유가 맞겠죠.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것은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래요. 자, 방정환, 김기전 등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이잖아요. 그렇죠? 1922년 어린이날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출발해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선전을 배포하면서 어린이날 제정 축하 기념회.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어른들이 어린이를 지켜줍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소년 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천도교라는 것은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 종교는 뭐예요? 천도교를 얘기하고 있다. 1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천도교의 만세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 중강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중강단이 이 대종교는 조금 있다가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었다.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이거 외래 종교잖아요. 기독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뭐예요? 원불교. 자, 일제 통제에 맞서서 사찰령을 만들어서 불교를 총독부에 예속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불교 지켜야 된다라는 불교의 운동이었잖아요. 천도교와 관련 있는 것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인물을 찾아야 돼요.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게 옛날 거네요. 그죠? 자, 이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누가 사용한 여행권으로 미국, 중국, 멕시코 등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렇죠? 독립운동가인데 미국, 중국, 멕시코도 왔다 갔다 했대요. 누구는 여러 국가들을 이동하면서 국립협회, 대한인국민회, 뭐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분들인데 흥사단에서 끝나야죠. 안창호 선생이구나. 그렇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7년 동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하셨다라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
자, 조선학 운동을 주도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학 운동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정인복, 안재홍 선생. 자,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백산상회, 이륙양행인데 이륙양행 우리가 그 조지 루이스 쇼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백산상회는 안희재 선생인데 생소하죠. 부산에서. 자,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했다. 누굽니까? 장인환 전명훈 의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신 안창호 선생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요 위에 건 확실히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강점기인가 보다. 그렇죠? 뭐 제국 신민 어쩌고 써 있는데 뭐 우리가 이게 뭐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보이겠어요? 한글이 보이지, 그치? 한글 봅시다.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중일전쟁은 언제 있었어요? 1937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신민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신민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 강습회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 경제적으로는 또 병참 기지화. 그래서 1937년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일본의 만행이지요. 이 시기를 찾아라. 1번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1910년. 그러니까 1910년대를 얘기하고 있고 미스아 협정은 1925년이니까 1920년대 얘기하고 있고요.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우리 민족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일파들 극소수의 친일파들을 이렇게 입학시켰던 경성제국대학 1924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 1910년대죠.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것이 이 이후 상황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전시 동원 체제에 있었던 그 악법이죠. 악법. 그래서 사상범 어떠한 뭐 정신, 사상, 뭐 보호관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이때로 파악하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이 시기로서 정답이 되겠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역사를 품은 섬이래요. 섬이구나. 다크 투어를 떠나볼까요? 항파두리 항목유적 항파두리 섬 그 성은 삼별초가 끝까지 제주도에서 저항하면서 이렇게 이제 싸웠던 성입니다. 그렇죠?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경납고는 일제강점기 때 그 비행장을 숨겼던 이런 곳이고 오름 제주도인데 그렇죠?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 뭐 동굴 얘기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크 투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테러, 인종 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안 좋은 거, 비극 이런 것들을 여행 가는 것, 다크 투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주도에 관한 설명을 풀어보는 겁니다. 1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흑산도에서 저술하지요. 유배 가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잖아요. 내규장각은 서울에 있었고 그렇죠? 병인 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를 훔쳐가잖아요. 지주 문제철에게 맞서다 소작쟁이가 일어난 곳은 암태도 일제강점기.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던 장소 제주도 4.3 사건이니까 제주도 4.3 사건 4번에 있죠.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한 곳 조차는 빌려 쓰겠다라는 건데 니들 속셈을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독립협회에서 막았죠. 그렇죠? 저령도는 부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4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군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전선에서 어떤 군대가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했다.
인도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이렇게 했다. 가는 적을 향한 육성 선전, 방송, 전단 살포, 포로 신문, 정찰, 포로 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영국군 당군 우리를 깊이 신임하고 있다. 한국 독립에 대해서도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 동지들이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이 인도에서의 공작에 다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충칭에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인도 전선 같은 데서 영국군과 같이 합작으로 활약을 했었던 우리나라 군대 한국 광복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칭에서 1940년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자,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청산리 대첩이죠.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미국과 연기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한국 광복군의 활동 2번이 정답.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한국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1932년 한중연합작전. 4번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에서 승리했다.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1933년 전투. 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죠. 그렇죠? 김일성의 부대인데 뭐 사회주의계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동북인민혁명군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생소해요. 그렇죠? 우리가 동북항일연군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계 군대인데 근데 이 전신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동북인민혁명군 거의 안 나오는데 처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예요. 자,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요거예요.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해설을 봅시다. 이 곡은 이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 발표된 노래입니다.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낯선 부산에서 판잡집 피난살이를 마치고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구나. 전쟁 끝났으니까. 피난민의 심정을 애절하게 묘사했습니다. 피난살이 힘들었지만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연이 힘이 되었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전쟁,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1950년에 발발했죠. 6월 달에. 그리고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1950년에서 1953년에 있었던 상황을 풀어봐라. 자,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이것은 1953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요게 그 휴전협정에 우리가 사인했습니까? 안 했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군이지. 유엔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국 니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어느 정도는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상호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라는 것은 이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재헌국회, 초대국회에서 제일 먼저 활동했던 게 친일파 청산이었단 말이죠. 49년에 있었어요. 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것은 요것은 한참 뒤에죠.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다.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됐다. 이것은 발췌개헌은 언제 있었어요? 52년에 있었으니까 전쟁 중에 피난국회를 열었죠. 임시적인 피난국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선제로 하자. 그래서 뽑았지요.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뽑는 발췌했다라고 해서 4번이 발췌개헌으로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입니다. 정답.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58년 12월 24일 그래서 2.4 파동 요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보안법 파동은 5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이론 공부할 때요. 이 전쟁 6.25 전쟁 그 이후에 그다음에 1공화국 공부한단 말이죠. 1공화국 할 때 무조건 나오는 게 이제 발췌기원이에요. 발췌기원 할 때는 52년 이거 전쟁 중이었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발췌기원한 다음에 기원 공부했을 땐 뭐예요? 4.4.5 입기원이잖아요. 4.4.5 입기원은 전쟁 끝나고 나서 54년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발췌기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 끝나고 4.4.5입. 그래서 의장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이라도 할 건 해야죠. 발췌기원이었고. 그리고 자 여러분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는 할 거 해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4.4.5입. 그러니까 요거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3점짜리예요. 자, 44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45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이거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현대사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문제예요. 자,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이것이 그 3대 정부 통령 선거 직후에 그때 뭡니까 자유당에서 이 진보당 애들이 간첩이네. 그래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습격한 그렇죠. 난리가 났던 진보당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으로 사형시켰어 라고 하는데 사형이 안 됩니다. 그럼 법을 바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해서 이 당시에 조봉암 선생을 사형 그래서 처형했다라는 거죠.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 사건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인 반인권적인 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보당 사건이에요.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심,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 뭐예요? 사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진보당 사건이 있었던 시기 언제냐라는 거죠. 그럼 언제냐? 이거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58년 7월 달 이때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내가 틀렸다. 나 공부 너무 안 했네? 아니에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공부를 자세하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정권 시기에 이 정권,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물어보는 거죠.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양심선언문. 자, 들으라. 오늘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정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반유신 운동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허위성을 고발하고 우리 대한학도는 학도래요.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죠?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 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의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피해 심판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반유신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어느 정권이야? 박정희 정권인데 유신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신 체제는 1972년 이후에 있었던 체제죠.
실질적으로 종교를 맞이하는 건 1979년 12.6 사태가 실질적인 종말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하면 이제 80년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무튼 12.6 사태로 인해서 끝이 났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1972년 12.6 사태. 자, 신민당사에서 YH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당연히 맞죠. 1972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으쌰으쌰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신 정권에서 강경 진압을 해버렸죠. 그렇죠? 자,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100만인 서명 운동은 유신 체제 중에 있었습니다. 73년 있었고 후원 철폐, 독재 타도,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선언 철폐라 4.13 후원 조치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열받죠. 그래서 60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언제예요?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서 1987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그렇죠. 자, YH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유신체제, 당시 유신 정권이 엄청나게 강경 진압을 했죠. 이것을 가지고 야당 총재 김영삼 당시의 총재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총재야 잘라버려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을 시켰죠. 그러니까 열받죠. 어디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부마항쟁. 그 부마항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12.6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76년에 명동성당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이 정권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47번 문제. 야, 이 문제는 제가 이걸 그냥 꽉 채워놨죠. 왜냐하면 이거를 뭐 페이지 바꿔서 이렇게 설명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붙여놨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 외부의 세계와 관계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류크 등의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고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해동제국기의 작성 목적. 여러분, 해동제국기는요. 성종 때 왕명으로 편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본의 정치 뭐 요렇고 그러면서 정리를 한 책이 해동제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는 일맥상통한다. 맞는 얘기죠. 자, 조선 후기에 니은 봅시다. 조선 후기에 들어 이제 후기예요. 지리 지식의 확대와 더불어 조선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졌어요. 조선과 서양인의 만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제 서양과의 만남이구나.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서양 선박이 남파에서 조선에 표착한 경우 하멜 표류기 맞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했죠. 효종 때. 그래서 이건 맞고. 자, 그러면 둘째, 그리스도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의 활동은 이 17세기 조선 후기에 이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맞고. 자,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 혼일광리 역대국, 이거 뭐야? 혼일광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종 때 동양, 이 현존하는 최초의 동양 세계 지도인데 지금 요거는 뭐예요? 지금 해안을 탐사하는 뭐 해안 측량권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강화도 조약 이후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자, 조선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하는 경우 제너럴 샤머노 사건. 그렇죠. 제너럴 샤머노가 통상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미 상선 제너럴 샤머노 1866년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특이한 형식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딱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여기에서 도출이 될 수 있다. 초선 후기, 초선 전기 바로 나오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48번 문제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것은 1872년 제작된 우리 고장의 지방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투신한 장소 탕금대, 임경옥 장군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충렬사 등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예요? 충주잖아요. 충주. 그렇죠? 충주의 탕금대 전투, 충주전투라고도 부르잖아요.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난했어요. 이거 공산성이잖아요. 공주에 있어요. 견훤이 후백제의 도움으로 삼았다. 견훤이 후백제를 도읍으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전주잖아요. 완산주. 김윤호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했다라고 했는데 김윤호 하면 몽골의 2차 침입만 생각을 하시는데 5차, 6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몽골의 5차 침입. 그래서 충주 다인철소라고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강주룡 을밀대에서 이렇게 고공농상.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 강주룡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예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는데 부산경찰서지요. 그러니까 충주와 관련된 것은 3번에 있습니다. 자, 4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일 거예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아니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기각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이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파면시킬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자, 1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1988년. 그래서 노태우 정부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전국민주노총조합 촌연맹은 김영삼 정부고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은 체결되었다. FTA인데 이것은 참 이상해요. 왜 중국과 무역을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거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나오거든. 보통 FTA 나오면요. 노무현 정부로 이렇게 내서 한미, 한칠 이렇게 이제 FTA를 문제를 내는데 중국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이렇게까지는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잘못 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된 게 노무현 정부예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4번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봐도 출제자들이 이건 틀려라 하고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중 FTA는 박근혜 정부였구나.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50번 문제예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저는 지난 6월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 저는 참으로 만감개체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땅을 처음으로 가게 됐고 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 평양 회담 이후에 우리 양국은 2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모였다. 회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내지. 최초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는 이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그렇죠.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1차는 김대중 정부, 2차는 노무현 정부. 그럼 이거 3차 아니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차라고 하지 말자.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4번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합의는 김대중 정부예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직후에 바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최초로. 그러니까 만약 이산가족이 방문했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최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다?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9회 한능검 심화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현대사 쪽이 어렵게 조금 출제가 됐고 나머지 현대사, 뭐 근대사 이전까지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현대사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언제는 한 2문제 정도,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아마 저 직전 3회부터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현대사도 비중을 좀 늘리고 가자. 자, 우리가 그 한능검 기출문제 해설을 봐야 되는 이유 뭡니까? 아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모르는 것은 지금 체크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 파악해서 내 실력을 점검하는 거죠. 자,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공부 정리 잘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